자,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에 대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부분들은 다시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단순 1차원 배열과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다차원 배열 이렇게 따로 영상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1차원 배열이다 라고 하면 변수들을 한 줄로 쭉 나열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의 변수와 다른 배열은 왜 사용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변수와 배열의 차이점은 변수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반해서 배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죠. 따라서 우리는 변수를 통해서는 그저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배열인 경우에는 그 여러 칸을 통해서 서로 다수의 데이터들을 선택적으로 저장하거나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열은 종종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연관되어진 다양한 데이터들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코드에서 배열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배열을 반복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배열이 사용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뭔가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배열을 접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배열이 필요 없는 곳에 억지로 배열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지 두 번, 세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특히 배열 자체는 그저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이 배열이 함수의 인수로 사용되었을 때, 즉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에게 배열을 넘기게 되어졌을 때 일반 변수를 갖는 것과 달리 배열은 주소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뭔가 좀 강력하고도 독특한 특징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 학기 강의 영상을 찾아서 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배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순서가 있는 값들의 목록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C 언어에서의 배열은 반드시 같은 타입의 변수들을 연속되어진 공간에 쭉 할당을 해주어서 첫 번째 데이터다, 두 번째 데이터다 라는 식과 같이 순서에 따라 각각의 연관된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장 구조를 가리킨다 라고 했어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수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연관된 데이터들을 반복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좋은 구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순번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수값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배열의 몇 번째 요소에 접근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손쉽게 표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다만 반복문 내에서 변수의 이름을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의 이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열을 통한 처리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수와 달리 이런 배열이 갖는 기본적인 특징은, 자, 변수를 생각해 보세요. 변수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나의 선언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즉 내가 변수의 이름을 하나의 식별자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식별자를 통해 어떤 타입의 변수를 저장할 것인지를 저장하는 데 반해서 배열은 어떤 타입의 요소들을 저장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서 몇 개나 저장할 것이냐라는 특징들을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에는 반드시 각 요소의 타입과 그리고 요소의 개수 그리고 식별자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명료하게 기술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소라고 한다면 이렇게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요 한 칸 한 칸을 요소 혹은 엘리먼트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요 한 칸 자체는 그저 단순 변수와 동일한 것이요. 그런 같은 타입의 단순 변수들 여러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 놓은 것, 이걸 배열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열의 선언문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이름의 배열을 선언할 것인지 그 식별자 작성 규칙에 따라 배열 이름을 지정을 하되 반드시 그 배열의 요소 타입과 요소 개수를 명확하게 써주어야지만 된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요소 타입을 불명확하게 기술한 배열 선언문 혹은 요소 개수가 불명확한 배열 선언문은 C 언어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스코어라는 이름은 정수 10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배열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정수형 변수 10개를 연속된 공간에 할당을 하고 그 시작을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매핑을 해 놓은 것이죠. 자, 따라서 일반 변수와 다르게 스코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접근되어지는 그 저장 공간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첨자값 혹은 인덱스 값이라고 불리어지는 순번을 각각의 칸마다 매겨 놓을 거예요. 어차피 배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모든 타입들이 같은 타입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정수형 변수이면 얘도 다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번에 의해서만 몇 번째 있는 정수값을 가져오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그 순번에 대한 값이 제일 첫 번째 값이 1번이 아니라 0번이다 라는 점에 유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칸이라고 했으니까 1번 요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간단해 보였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열의 첫 번째 칸을 0번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0번 칸, 1번 칸, 2번 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10개짜리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첨자 값은 반드시 0번부터 9번까지 10개의 첨자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물론 내가 0번을 안 쓰고 1번부터 9번까지만 써도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첫 번째 요소값을 1번에 넣었다라고 해서 마지막 요소값을 10번에 넣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사실 컴파일 환경에 따라 또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내가 유효하지 않은 첨자 값을 사용하는 것이 컴파일 타임 때 허용이 되어지고 실제 실행이 되어지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스코어라는 배열에 10번 요소를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있는 값을 가져오려고 하거나 혹은 이 공간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할당되어진 메모리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뒷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이 뒷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마치 하나의 배열에 확장되어진 요소값처럼 접근을 해서는 의미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없고 내가 할당받지 않는 요소를 임의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부적절한 동작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배열 요소의 인덱스 값은 0번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워낙 뻔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의 경우 C 언어에서의 배열은 반드시 선언되어질 배열의 요소 타입과 그 크기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지 요 나와 있는 예제처럼 크기가 생략되어진 채로 배열을 선언한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외가 있잖아요. 없어요. 반드시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순간에 그 배열의 선언문을 통해서 이 스코어라는 배열은 어떤 타입 몇 개짜리를 위한 배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해 줘야 돼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문,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변수를 10으로 선언하고 나서 n개짜리 배열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얼핏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역시 컴파일 타임 때 컴파일러가 해석해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n이라는 변수가 10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컴파일 타임 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방법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선언 시 지정되어진 크기 값은 배열이 사용되어짐에 따라 그 크기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유의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 즉 뭔가 선언할 당시에 미리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상수의 크기를 갖지 않으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그 배열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 C 언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바로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다룰 포인터 혹은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내 필요에 따른 가변적인 길이의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 방법을 다루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배열은 프로그래머가 코드상에 기술한 상수 크기의 크기를 갖는 고정된 크기를 갖는 저장 구조이다 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더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수형 변수 n을 선언을 했다 라고 했을 때 n에다가 0을 넣어라 라고 하면, 즉 n equal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n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에 0의 값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져서 사실 n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할당되어진 메모리에 시작 주소 값을 매핑을 하고 있으나 그 주소에는 어차피 하나의 값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표식 없이 그저 n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그 영역에 하나의 값이 저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는 내가 리스트라는 배열을 선언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배열은 여러 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리스트라는 배열의 몇 번째 요소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열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렇게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단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표현식이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즉 할당 연산자의 왼쪽에 온다라는 표현을 우리 통칭해서 Lvalue라고 표현을 하는데 left의 약자인 거죠. 왼쪽 값이라는 거죠. 배열의 이름은 Lvalue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열의 이름은 뭐냐? 그저 그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수값이다. 주소값을 나타내는 상수값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따라서 배열의 특정 요소들을 식별해서 어떤 0번 요소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어라 혹은 9번 요소에 저장되어진 값을 읽어와라 라는 식의 배열 요소를 선택하는 표현들을 우리 배열의 선택식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배열의 선택식은 다음과 같이 배열의 이름 다음에 네모가로 써주고 나서 접근할 요소 번호를 써주었었죠. 즉 스코어라는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스코어라는 배열의 네모가로 0이라고 하면 물론 얘가 배열의 선언문이라고 하면 몇 개짜리 배열을 선언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선언문이 아닌 자리에서 어떤 배열의 이름, 이미 선언되어진 배열의 이름을 써주고 그 뒤에 네모가로 하고 나서 하나의 정수값을 통해 인덱스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스코어라는 배열의 0번 요소를 선택해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표현 자체는 그저 하나의 변수 이름과 대등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n은 90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n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90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스코어 네모가로 0은 90이라고 하면 이 스코어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다가 90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배열의 선택식은 단순 변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배열의 선택식에서 기술하고 있는 첨자값은 반드시 배열의 할당 크기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배열의 선택식의 첨자값은 반드시 0번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배열의 크기 빼기 1번까지, 즉 10개짜리 배열이면 0번부터 9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배열 선언문의 네모가로 안에는
내가 몇 개짜리 배열을 만들 것이냐라는 배열의 요소 할당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점 착오 없기 바라야 돼요. 가끔 배열 선언문의 네모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배열 선택식의 네모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혼돈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잘못 사용한다라고 해서 발생되어지는 책임은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져야지, 컴파일러나 혹은 실행 순간에 그 오류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열의 선택식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유효한 첨자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열은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잖아요. 따라서 배열을 사용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for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for 반복문은 다른 반복문과 다르게 지정된 횟수 혹은 지정된 범위를 반복하고자 할 때 유용한 구조였었잖아요. 따라서 배열이 10개짜리다 라고 하면 0번 요소부터 9번 요소까지 10개의 요소를 접근하면 되는 것이요. 내가 10개짜리 배열이다 하더라도 10개 다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만, 혹은 마지막 요소부터 첫 번째 요소로 거꾸로 접근을 하겠다와 같이 어떤 범위를 반복하는 형태의 연산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for 문하고 즐겨 사용이 되어지고, 특히 for 문의 관례적인 표현에서 보면 인덱스 변수의 값을 0부터 초기화해 주는 것이 바로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0번 요소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0번부터 사이즈 번보다 작을 때까지 i번을 1씩 증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배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이즈 개짜리 배열의 모든 요소를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는 관례적인 for 반복문 구조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굳이 배열을 접근하라는데 while문, doWhile문 이런 것들을 써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for문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for문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변수도 보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값을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수형 변수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값을 갖고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초기 값을 갖는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0으로 초기화되어진, 즉 0의 값을 갖고 있는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될 거예요. 자, 이렇듯 어떤 저장 구조는 선언함과 동시에 그 초기 값을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일반 변수는 어차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초기 값을 하나만 지정해 주면 되지만, 배열의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칸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요소들을 나열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괄호 열고 닫고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초기화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자동으로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초기값이 할당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했다라고 한다면 컴파일러는 이 선언문을 통해서 굳이 배열의 할당 크기를 확인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기값이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보면 5개의 요소가 있는 배열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두 번째처럼 배열 선언 시 초기값이 기술된 경우에 한해서는 배열의 할당 크기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략하긴 했지만 컴파일러는 초기값의 개수를 통해서 명확히 그 개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내가 5개짜리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초기값을 한 10개 주었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진 배열은 5개밖에 없으나 들어갈 요소들은 10개나 되니까 문제가 있겠죠. 들어가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 초기 값의 개수가 좀 가변적일 수 있거나 자주 바뀔 수 있거나, 혹은 초기 값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일일이 셈하기가 귀찮은 경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초기 값을 기술로 하되 배열의 할당 크기를 생략하는 방법들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배열의 할당 크기는 지정했는데 초기 값이 더 적게 선언되어졌다라고 한다면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의 값들은 집어넣고 3번, 4번 요소는 초기 값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0의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5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나서 초기값을 0의 값을 하나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이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될 것이고 나머지 요소 값은 초기값이 생략이 됐으니까 역시 자동적으로 0의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몇 개짜리 배열이든지 상관없이 배열의 모든 요소를 0으로 초기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런 표현들로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표현에서 내가 여기 5라는 값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초기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A라는 배열은 0인 요소 하나만을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그런 좀 예상치 못한 부적절한 사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C 언어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배열 선언문을 통해서 그 배열의 할당 크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지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배열을 선언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즉 이런 식으로 배열 선언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들을 나열을 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이 배열의 요소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배열의 할당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 배열의 할당 크기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열을 반복문과 같이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유효한 범위 내에서 반복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딱 상수의 크기만큼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상수를 샵 define 해가지고서 기호상수 정도로 정의를 해가지고서 활용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상수의 크기가 아니라 초기값의 개수만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에는 그 크기를 명확하게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배열 전체의 크기를 배열의 한 요소의 크기로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개수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줍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항상 배열은 왜 사용을 하는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고 배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첨자 0번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배열을 함수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